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중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자동차는 기아 K5 터보입니다. 아니, 터보는 아니고요. K5 GT입니다. 이 GT라는 이름이 기아차의 어떤 고성능 라인업으로 만들어질지 아닐지 그 답은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차인지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기아차 K5는 많이 보셨잖아요. 이 K5 GT는 기존에 있었던 K5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둘째치고 다시 이 차가 조명받게 되는 것은 아마 스팅어의 출시와 관계가 있을 거예요. 스팅어 2.0 그리고 이 차의 2.0 엔진, 둘의 엔진의 스펙이 같기 때문에 이 K5 GT를 사는 게 스팅어 2.0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꼭 그렇기만 할까? 과연 차의 무게가 전부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직접 한번 타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근데 이게 외관이 딱 봐도 뭔가 이전 그냥 K5하고는 좀 다르네. 여기 좀 반짝반짝하고 이런데 반짝반짝하고, 이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레이더가 그동안 있었던 레이더보다 조금 더 크네요. 보통의 레이더는 기아차가 요만한 레이더를 썼는데 이만하게 좀 더 큰 레이더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짝반짝하네요. 기존의 레이더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좀 어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염을 약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여기에 또 뭐가 쌓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아마 K5가 연식 변경을 하면서 추가됐을 것 같은데 LED 라이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또 붙어 있습니다. LED 램프란 얘기죠. 보통 이제 LED 램프가 아니라 HID 램프였는데 LED로 바뀌면서 이 상품성이 조금 더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또 양쪽에 이런 식으로 좀 더 크롬으로 반짝반짝하게 또 그릴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벤테이가 아닌가요? 벤테이가 스타일인데 벤테이가 스타일이에요. 예. 그리고 옆면을 보면 이거 스팅어 느낌이 딱 난다.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날개로 붙여놨는데 이게 뭐 공력 향상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1cm 올라왔나? 이게 좀 공력 향상이 됩니까? 되는지 아닌지 저 참 궁금하네요. 게다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부각을 해놨는데 나 터보 맞거든? 뭐 이렇게 하는 그 어떤 불쌍한 제스처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거 이왕 해줄 거면 좀 카본 룩이라도 좀 해주든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룩이면 또 촌스럽다고 하는 분이 또 계시겠죠? 어쨌든 복잡한 문제입니다. 스팅어는 이게 뒷부분이 이 해치까지 같이 열리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 차는 트렁크만 열리니까 이게 해치까지 열리게 생겼는데 안 열린단 말이야. 아무튼 트렁크만 열립니다. 하지만 이게 좁은 공간은 아니고 지금 스팅어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정도 크기예요. 타이어를 보면요, 미쉐린이야, 미쉐린. 이거 PS3가 지금 장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앞바퀴의 경우는 지금 되게 놀랍게도 이 앞바퀴가 235, 45, ZR18이잖아요. 이게 폭인데, 타이어의 폭, 이게 스팅어보다 넓어요. 스팅어보다 더 큰 타이어입니다. 진짜 스팅어는 앞이 왜 이렇게 얇은 거야 도대체? 그래도 독일이네요. 메이드 인 저먼. 이거 메이드 인 저먼이야? 메이드 인 저먼이네요. 이게 독일산 타이어가 스페인산보다는 좀 낫겠지. 안 찢어지는 게 하여간. 쑥 올라가니까 좋네. 이거 뭐예요? 이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놨어. 에어필터는 DMC 에어필터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진짜인가요? 이 에어필터가 라이프타임 에어필터, 그러니까 평생 교체 안 해도 되는 에어필터니까 이거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써있네.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내가 진짜 에어필터까지 열어볼 생각은 안 했었는데. 뜨거. 진짜 BMC 트윅스 에어필터로 껴져 있네요. 메이드 인 이태리야, 이태리. 이렇게. 이야, 뭐가 되게 좋아 보이는 에어필터야. 이거 버리면 안 되겠네. 진짜 이거 평생 타는 에어필터라고. 살짝 그 트윅스 튜닝이 돼 있는 상태네요.
딱 기본 상태는 아니고요. 트윅스가 돼 있으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색깔이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본 모델보다 조금 더 위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 파이프, 요 파이프가 결국에 터보 차저입니다. 이 차의 가장 중요하게 이 차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터보 차저가 이쪽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요. 이쪽에 뒤쪽에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엔진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요즘 현대차들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네요. 엔진은 약간 기울여서 약간 높이를 낮추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요즘 특징이죠. 다 보셨죠? 애초에 저희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실내로 넘어가죠. 저는 지금 엄청나게 더운 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실내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리뷰를 너무 날림으로 한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렇게 더운 데서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마 제가 한 거 그렇게 난리 아니었구나, 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 뭐 일단 이게 이 시트가 정말 이렇게 빵빵하게 생긴 이런 시트, 진짜 멋있게 레이스 버킷 시트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막 울퉁불퉁 막 근육질의 그런 시트 같아요. 시트 자체를 보면 레이스카입니다, 완전히. 근데 문제는 이 사이드 서포트가 아무 힘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서포트가 조금 이거보단 힘을 받아줘야 되지 않냐? 좀 단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자인은 확실히 잘해. 그리고 제품도 잘 만들어. 근데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이게 뭐 이거보단 좀 더 단단해야지, 최소한. 그렇게 날씬하지 않은 사람도 이게 좀 너무 넉넉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서포트가 뒤는 완전히 빤빤하고 옆이 완전히 올라왔는데, 이렇게 각을 갖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등받이 부분도 약간 온폭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이드 서포트가 좀 덜 올라와도 이 몸을 양쪽으로 홀드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홀드하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요 시트 패턴 그대로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어요. 실내 인테리어는 일단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핸들의 직경이라든지 감촉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기아차를 타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은 배터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보조 배터리 음악을 듣고 있죠? 그러고 나서 시동을 꺼요. 그러면 라디오가 꺼집니다. 아쉽지 않나요? 아니요. 안 아쉬워요? 내려야 되는데. 문을 열고 내리잖아요. 문을 열기 전까지는 라디오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에 도착해요. 라디오에서 재밌는 걸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듣고 가야지 할 때 시동을 끄잖아요. 시동을 끄고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시동을 못 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라이프 스타일은 끄고 문을 열 때까지는 라디오가 나와야지 이게 좀 사람들의 라이프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차들이나 아니면 뭐 르노 삼성이나 다른 브랜드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만 이상하게 이걸 딱 끄면 라디오가 딱 끊어집니다. 문 열릴 때 좀 라디오가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계기판 자체의 시인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들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이 디스플레이도 요즘은 이제 이 업계 표준이 될 정도로 기아차가 만들어 놓은 이런 디자인이 많은 메이커들이 따라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핸들이 이 계기판을 가리거든요. 꽤 많이 가려요. 보통 이제 저는 핸들을 좀 낮추는 편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낮추실 거예요. 낮추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좀 편하니까, 팔을 많이 안 올려도 되니까 최대한 낮추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최대한 높이지 않으면 항상 가립니다. 이게 양쪽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항상 가려요. 그래서 이제 이 차는 또 터보고 그러다 보니까 120km 이상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120km 이상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100km 이상에서 딱 가려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봤을 때 인테리어에서 뭐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 그런 인테리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저희가 스팅어 뒷좌석에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 높이가 낮다고 생각해서 이제 약간 고개를 많이 숙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네요. 괜찮아요. 드나들 때 뭐 별로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높이. 그리고 창의 개방감은 스팅어랑 비슷한 편입니다. 한 2뼘 되거든요. 2뼘. 네, 2뼘 조금 덜 되는 그런 개방감을 갖고 있어야 이 개방감이나 어떤 디자인, 외관 디자인을 보면 이거는 그 스포츠카의 비율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스포츠카가 갖고 있어야 될, 아니면 GT가 가져야 될 그런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K5 GT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뒷좌석에 어떤 시트라든지 뭐 이런 스티치를 빨간색으로 이어받은 부분이라든지, 이 차는 어쨌든 세단이고 뒷좌석 사람들을 위한 차기도 하니까 이렇게 선바이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별 크게 의미 없는 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뒷좌석에 아이를 한 번만 태워보신 분들은 꼭 필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뒷좌석에서 제발 좀 잤으면 좋겠어. 정말 성질이 그냥 부글부글부글. 하여간 뒷좌석에서 좀 애들 좀 재울 수 있는 게 뭐 하나라도 있으면 뭐 하나라도 추가하고 싶어요. 이거 옵션으로 달 수 있으면 전 100만 원이라도 이걸 달 거예요. 아이소픽스 같은 거 저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이 아이소픽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체결하는 거, 놓으면 다시 올라오는 거. 요거 굉장히 좋은 그런 툴이잖아요. 그런데 요게 실제로 해보면 좋은 툴인데 되게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소픽스가 많은 아이소픽스들이 이렇게 딱 꽂으면 한 번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시트 전체를 움직이면서 조절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거죠. 눈에 보이면은 그냥 딱 꽂으면 돼요. 근데 눈에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걸 밀어야지 보이니까 꽂기가 어렵습니다. 스팅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딸까닥하고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고정되면서 이 안이 보입니다. 보여서 그런 식으로 이 차는 그거보다 조금 전세된 것 같아요. 이 차는 선반에 스피커가 있죠. 스팅어는 선반에 스피커가 없습니다. 스팅어는 이 선반이 그냥 정말 선반일 뿐이죠. 여기에 아무것도 올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올리는 게 정석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차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뒷좌석 공간이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만족스러운 건 저는 이 무릎 공간이에요. 이 무릎 공간이 이거 뭐 이게 K5가 이 정도면 이건 뭐 K7을 왜 사야 되지? 이 차급에는 보기 힘들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워크인 스위치라고 하는, 이게 오빠미치 스위치라고도 하는데, 오빠미치 스위치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타고 조수석에 누가 탈 때 이렇게 좀 타기 편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용도라고 뭐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오빠미치 스위치 아니냐? 네, 지금 K5 터보 모델이죠. K5 GT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속도 같은 경우에 180km까지 세팅이 되네요. 180km로 크루징을 세팅을 해 놓으면 알아서 앞차하고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 줍니다.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 저도 속도를 줄이고, 앞차가 가속을 하면 저도 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하고 가속 페달을 둘 다 밟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잘 운전해 준다는 얘기죠. 지금 어쨌든 저 스팅어를 우리가 탈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 훌륭한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너무 빨아주시는 거 아닌가? 크루즈 컨트롤만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빼고. 크루즈 컨트롤 자체는 지금 되게 좋잖아요. 지금 봐봐, 저기 가속하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죠? 나는 엄청나게 가속을 하고 가길 원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속하죠. 저 앞에 차가 보여. 오! 지금 코너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지금 150m 그 이상부터 감속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지금 급 제동을 한다거나 약간 울컥거린다거나 일말의 울컥거림도 없이 일반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사장님보단 잘하는 거 아니야? 저보단 잘하는 것 같죠. 신 PD보다는 확실히 잘해. 나랑은 지금 내가 더 잘하지. 그리고 핸들의 조작감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핸들의 이 감촉이 CMDPS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RMDPS로 온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한 느낌이 들고 단단한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큰 문제죠. 핸들에서 손을 뗐을 때 한쪽으로 좀 쏠리는 감이 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쏠리는데, 근데 이 쏠리는 느낌이 왜 이렇게 심하게 쏠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휠 얼라이먼트를 다시 보면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자체의 구조적인 어떤 한계인 건지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도로인데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면이 기울어져 있어서 한쪽으로 쏠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지조는 있네요.
한쪽으로 계속 가죠. 항상 오른쪽으로 항상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는 안 쏠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 자동차의 조향장치 얼라인먼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투자를 하고 훨씬 더 완전 무결한 품질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조향은 지금 개선의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이 차는 무엇보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여기 딱 있는데, 모드 버튼을 딱 누르면 스포츠 모드, 이런 소리가 납니다. 갑자기 스포티한 자동차 같이 느껴지죠? 패들 시프트도 있어요. 패들 시프트도 있으니까 붕붕붕붕 하면서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진짜 마치 레이스 선수가 된 것 같이, 네, 이렇게 달릴 수 있는데, 패들 시프트가 있다는 건 무조건 장점이죠. 그런데 이 시프트 다운을 하는 데는 약간 한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프트 다운을 했을 때 6000rpm이 되게끔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5000rpm 이내로 갈 때만 시프트 다운을 해줘요. 좀 더 rpm을 높게 그냥 빵빵빵 하면서 달려보겠다라고 할 때 항상 좀 아쉬움이 느껴질 거예요. 조금 더 시프트 다운을 해줄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대부분 제품들은 미션 보호와 엔진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6000rpm까지 올라가는 일은 그렇게 허용하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패들 시프트가 있긴 합니다만, 이 좀 주행할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차들을 보면 패들 시프트가 있지만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있는 게 없는 것보단 훨씬 좋다, 분명합니다. 그건 패들 시프트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알루미늄 느낌이 나요. 알루미늄처럼 이렇게 굉장히 예쁜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디자인인데, 근데 이걸 잘 보면 뒷면은 또 까칠까칠한 플라스틱이에요. 차라리 크롬으로 이렇게 끝까지 마감이라도 해주지. 요 보는 것하고 다른 약간 배신감 느껴지는 감촉이 뒤에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 여기 좀 까딱까딱합니다. 이렇게 까딱까딱해요. 너무 트집을 잡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다른 이런 스위치 같은 거 기아차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거든요. 이런 라디오 스위치, 공조장치 스위치, 그런 거 못지않게 이런 패들 시프트 스위치도 좀 공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운전하면서 계속 만져지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공을 안 들이나? 오, 이거 사운드가 잘 만들어졌어요. 이게 진짜 자동차 엔진 소리는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런 사운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게 튜닝했네요. 이 RPM에 따라서 엔진음을 달리 들리게 하는 요 재미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소리가 바로 가상 사운드입니다. 실제 나오는 엔진 소리는 아니고, 엔진 소리에 스피커를 통해서 조금 더 그 느낌을 더해주는 건데, 이 차에서는 엔진에 그 현대차 엔진 특유의 그 세타 엔진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엔진 사운드가 있잖아요. 약간 전기차 같은 느낌? 엔진 한번 밟아 볼게요. 왜 이렇게 불쌍한 소리가 나지? 이게 바로 세타 엔진의 소리예요. 이게 세타 엔진의 소리입니다. 약간 불쌍하고 좀 안쓰럽죠? 스포츠 모드에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이제 세타 엔진 특유의 그 웽 하는 그 듣기 안 좋은 그 RC카 같은 그 소리가 여기 나요. 그런데 실내에선 전혀 들리지가 않죠. 실내에서는 정말 우렁차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로 납니다.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그 고주파 같은 그런 소리가 확 줄어 있고, 그리고 약간 낮은 대역의 소리를 확 높여놓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가 아주 좋은 소리로 거듭났습니다. 문제는 조금 그 질감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긴 하네요. 이질감이 있어요. 소리 자체는 좋은데 그게 몸으로 느껴지는 소리가 아니고 오로지 이 귀로만 느껴지는 소리여서 약간 그 이질감이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만 소리가 커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 상태에선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프트 다운을 해도 그렇게 이 즐거움을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종류의 자동차에서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의 즐거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단순히 차가 빠르다, 강력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차를 달렸을 때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 이런 거죠.
가속감이 이 정도면 굉장히 호쾌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없이 쭉 가속되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즐거움인데 그 중에서 사운드라든지 그런 안정감이라든지 이거보다 더 밟아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신뢰도, 그리고 빠르게 달렸을 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운전자에게 그런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차에는 아주 잘 버무려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스팅어하고 비교했을 때는 스팅어는 굉장히 앉았을 때 느낌이, 특별한 차를 몬다는 느낌이 스팅어는 꽤 많이 들죠. 시트 포지션 자체가 달라요. 시트 포지션이 스팅어는 이거보다 못해도 한 10cm 가량이 더 낮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훨씬 더 낮게 느껴지고,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 시야도 이 차보다 훨씬 더 좀 좁은 느낌, 그리고 또 먼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거대한 차를 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이 차는 그것에 비하면 훨씬 더 작고 가벼운 차를 모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차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어쨌든 이 정도 차는 달리기 성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달려보죠. 네, 9초입니다. 9초.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왜 9초인 거지? 달려보겠습니다. 스톨 스타트로 한번 해볼게요. 스톨 스타트로 붕. 우리가 너무 빠른 차만 탔던 건가요? 가장 더운 날씨에, 지금 엄청난 날씨거든요. 35도니까 지금 터보차에서는 어떤 그 지옥 같은 그런 날씨인데, 그러다 보니까 9초대를 기록을 합니다. 스팅어 3.0, 3.3 터보가 4.8초 뭐 이렇게 나와요. 4.9초, 4초대가 나오는데 이 차는 9초대. K5 GT와 소나타 터보와 스팅어 2.0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만 살 수 있다면 뭘 사실 건가요? 저라면 K5를 살 것 같아요. 스팅어 2.0 사는 것보다. 만약에 스포티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후륜구동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스팅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패밀리가 중요해, 뒷좌석에 타는 사람들이 편해야 될 것 같아, 뭐 등등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K5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눈, 이런 것들 고려하면 스팅어를 사시는 게 조금 더 남들 눈에 자신의 만족보다 남들 눈에 훨씬 더 좋아 보일 겁니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터보차인 걸 감안하면 이 풍절음이 극도로 억제되어 있는 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전 세대의 그 소나타 터보, K5 터보는 조금 장난 같은 면이 있었어요. 너무나 다루기 힘들었던 그런 자동차였죠. 터보라는 걸 달긴 달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차의 밸런스하고 너무 안 맞았습니다. 차가 그 버텨낼 수 있는 힘보다 너무 센 엔진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립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코너를 돌아가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완전히 그 앞바퀴가 그냥 쭉쭉 미끄러지고 아주 다루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지금 어떤 출력 면에서나 다루기 편한 면에서 딱 좋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엔진이에요. 코너에서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코너 중간에서 가속을 하는 경우에 차가 이렇게 어느 정도 언더스티어로 들어가기 쉬운데, 이 차는 언더스티어가 없이 코너를 아주 잘 돌아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그 언더스티어가 살짝 오버 성향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코너가 이렇게 좋은 건 아마 미쉐린의 PS3가 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순정 타이어로 이렇게 좋은 타이어가 끼워져 있다는 건 정말 고무적이네요. 정말 만족스러운 타이어입니다. 어쨌든 그 일반적인 주행 속도에서는 언더 오버 없이 아주 뉴트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달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빗길이나 아주 미끄러운 노면, 거기에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갈 때, 지금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킷에서 경험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차가 딱딱하니?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딱딱한 차네. 이게 이렇게까지 딱딱해도 되는 거야? 네, 주차할 때 보면 보조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후방을 보여주는 카메라,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습니다. 후방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조금 의외인데요. 기아차가 보통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차는 니로에 비해서도 더 안 좋아. 근데 어라운드 뷰 모니터만큼은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어라운드 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 네 방향이 어느 정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그 다른 스팅어하고 비교했을 때는 스팅어는 요 가장자리에 요 검정 선이 아예 없어졌어요. 요 둘을 스티칭을 해서 요 네 개가 서로 아주 잘 맞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차는 그렇게까지 구성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그냥 검정 선으로 그냥 남겨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네 군데에 있는 카메라를 한 대 보여준다, 이런 의미네요. 그리고 또 네 방향을 따로 이쪽 방향으로 보기, 그러니까 연석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제 그 앞바퀴 뒷바퀴 부분만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요. 이렇게 되면 연석에 딱 붙여서 세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뒤로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약간 게임하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실제 환경에서는 이 주차 공간에 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가 있으면 조금 달라집니다. 차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 여기 아직도 안 나왔죠. 이제 나오겠죠. 네. 차를 대상으로 하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이 어라운드 뷰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바닥에 선이 없었다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보이면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다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니까.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어라운드 뷰는 사실상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지금 부딪힌다는 건지 안 부딪힌다는 건지 조차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범퍼 하단 부분만 조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는 선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선 가운데 넣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선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어라운드 뷰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소리가 마음에 드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오디오 같은 경우에 뇌이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에이징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에이징, 오래 묵히면 이제 소리가 좋아지거나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차도 소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느껴졌는데 뇌이징이 된 건지 에이징이 된 건지 어쨌든 소리는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좋지 않나요? 아까보다 훨씬 낫죠? 아까보다 낫죠. 그죠? 아까보다 낫죠? 아까보다 낫다니까. 어색함이 덜해졌어. 처음에 되게 이질감이 있어. 훨씬 낫네요. 뇌이징이 필요한 차. 이 차를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달리기 성능 10점 만점에 5점. 6점은 줘야 되겠다. 10점 만점에 6점. 아무튼 만족감은 굉장히 높은 차예요.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쨌든 가격이죠. 가격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차라리 스팅어를 타겠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이 차의 어떤 다이내믹함, 이 차의 어떤 주행 성능, 그리고 이 작고 야무진 느낌,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이 차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차는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 차의 장점을 좋게 보시는 분들, 그 장점으로 이 차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고요. 200마력 넘는 엔진이잖아요. 이 정도 달아줬으면 그 자체가 저한테는 고맙게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